네, 구독자 여러분,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8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대출 중단 사태에 각 은행별로 각계 전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잖아요. 돈 장사를 하는 곳인데, 오히려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규제하는 바람에 각 은행권에서는 눈치 보기로 정신이 없습니다. 중요도 4개 체크하시고 병점동 재건축 사업 후보지가 공개됐는데 요게 이제 이전에 제가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께 공개드리려고 좀 아껴놨던 필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도 5개 꼭 체크하길 바랍니다. 대출 중단으로 농협이 먼저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농협 11월까지 주택 대출 전면 중단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랬던 적이 전혀 없었고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준다? 돈 장사를 하는 곳이? 글쎄요. 이거는 은행에서도 타격이 아닌가. 그럼 과연 11월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11월까지는 주택을 방어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로 정부 지침 넘자 신규 증액 제약전까지 올 스톱이다. 전세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여러가지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금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대출 부분, 주택담보대출도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까지 지금 번졌어요. 내용을 한번 보죠. 농협은행이 올해 11월 30일,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자 어쩔 수 없이 대출 중단에 나선 것이다. 아니, 정부에서 집값을 올려놨잖아요. 매수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지금 주택가격을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올린 겁니까? 정부에서 올렸잖아요. 정부에서 집값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대출을 중단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이제 농협에서 다른 은행권 같은 경우도 이제 서서히 맡고 있는데 이 농협에서 못 빌리게 되면은 다른 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1금융, 2금융, 그 다음에 대부업체나 사채 이런 쪽에 다들 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 이자가 저렴한 1금융을 놔두고 조금 더 비싼 2금융이라든가 2금융에서도 돈이 안 들어오면 3금융으로 빌릴 수밖에 없겠죠. 대출을 증액하거나 대출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가 과연 집값을 잡는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인가? 이거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요? 물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도 없고 수요도 없으니까 가격은 멈춰 있겠죠. 보합권으로 갈 것 같은데 만약에 11월 말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출 중단 후 폭풍, 마통 3일 만에 40% 급증했습니다. 대출이 중단하면 제가 예상했을 때는 당연히 패닉 바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신용대출도 지금 서서히 줄이고 있죠. DSR도 지금 줄여놓은 상태에서 신용대출도 또 줄이고 있습니다. 3일간 5,244건으로 마통 개설해달라는 수요가 크게 몰렸다. 20, 30세 등 젊은 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대출 규제 목적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KB, 신한은행,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 17일, 19일 신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 5,244건이었다. 7월과 비교했을 때 41%나 증가하였습니다. 즉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용대출도 조만간 시행을 할 거고요. 특히 이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업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대출을 막겠다라는 선언까지 한 상태입니다. 일이 지금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해서 막바지 영끌로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요 공급 곡선인데요. 당연히
수요가 많았을 때는 가격 상승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가격 상승이 올라가고 공급이 적으면. 자, 근데 점점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가격은 당연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급이 많아짐에 따라서 집값은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대출 중단 사태에서는 수요도 막아버리고 공급도 막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왜? 자, 정부의 기조가 공급을 막겠다라는 기조인데 금융감독원에서도 야, 너네 은행권들 절대 사람들한테 대출 해주지 마 라고 하기 때문에 수요도 지금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로 상태가 됐어요. 자, 그럼 이 시기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11월 말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 그래프가 쭉 올라오면서 지금 만약에 이 시기인데 보합권 유지하다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예측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규제로서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인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제가 나온다고 얘기도 했고 지난 2개월 전이었죠. 약속의 6월이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약속의 6월. 지금 현재 빗대어서 얘기를 드리면 아직은 이쯤이다. 자, 이쯤에서 열차가 출발을 해서 이쯤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더 이 화면을 뚫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제 얼마 전에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언제였냐면은 21년 8월 26일 날 0.25%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0.25%를 증가를 시켰고 이 수치는 아주 미미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오냐? 이 0.25%라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물 자산의 타격은 분명히 있고요. 이로 인해서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주택값을 잡을 수 있는지는 좀 미미하다. 왜?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이때만 해도 5%, 4%로 인해서 은행에다가 돈만 넣으면 이자로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고 0.5%의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오면서 정부의 압박과 함께 이주열 총재는 어쩔 수 없이 0.25%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주택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2020년 5월에 0.5%를 만들고 나서 3개월 만에 0.25%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의 금리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실물 자산의 타격은 있지만 주택 가격을 잡는데 그다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금리가 조금 인상이 됐고요. 지금 대출 중단 사태로 인해서 아마도 11월까지는 보합권에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현재는 이 대출 중단 사태로 인해서 패닉 바잉은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정 지역별로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병점동의 재건축 사업 후보지입니다. 송산과 진안, 그 다음에 장안, 병점, 봉담인데요. 부분을 보시면 화상 국민주택, 화남아파트, 신현대아파트, 신현대 2차 아파트는 사용 승인이 무려 30년 이상 초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33년, 34년, 35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려 50년입니다. 이 4개의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은 지금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살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후보지들을 사는 것이 좀 괜찮다. 산호아파트, 잘 안 보이지만 수성, 효성아파트, 느치미마을 주공 1단지고요. 한신아파트, 병점 주공 1단지도 재건축 후보 사업지 후보로 등록이 됐다. 밑에 있는 요 지금 신창 미션 1차 아파트 보이시죠? 네, 요것도 이제 재건축 사업 후보지.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 병점 초등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병점 중학교가 있는데 요 병점 중학교와 병점 초등학교 사이에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바로 진안동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쪽 부근에 뭐 주택이라든가 빌라 같은 수요가 있다고 하면 한번 관심을 보여서 여기가 또 멀지가 않아요. 병점역에서부터 가봤자 7분밖에 안 걸린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장 한번 다녀오시면 괜찮다. 낙후된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평가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지로 후보로 등록되어 있고 재개발까지도 명확하게 드러났던 곳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어 볼만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추후에 동탄, 화성 병점, 그 다음에 밑에 오산 아파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실물 자산의 타격은 있을 수 있으나 집값을 잡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고요. 대출 중단 사태가 끝나면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저평가된 지역과 재개발, 재건축 후보지를 눈여겨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돈폭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